최근 이어지고 있는 하락세로 인해 가지고 무려 2조 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24시간 만에 발생한 믿기 힘든 암호화폐 선물 청산 금액인데요. 이런 거액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수많은 선물 투자자분들께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차가운 모니터를 보면서 한숨만 내쉬는 상황인데요. 근데 모두가 절망에 빠진 이 순간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큰손으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예요. 본인 트위터에다가 불타는 배 한 척을 배경으로서 자신이 홀로 구명보트에 올라탄 이미지를 올렸어요. 이 함께 남긴 글은 딱 한 단어, 홀드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존버하라 이런 뜻의 밈이죠. 이 눈 깜짝할 사이에 2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마당에 뜬금없이 버티라니 이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배에서 자신만 탈출하는 모습을 굳이 보여준 걸 봤을 때 이 단순한 농담은 아닐 겁니다. 과연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남긴 걸까요? 24시간 새에 벌어진 이 폭락 사태 뒤에 뭔가 숨은 맥락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익숙한 장면의 재현입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찾아오는 후폭풍이랄까요. 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이 몇 달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고 ETF 승인 기대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러자 언제나 그랬듯이 빚까지 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다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를 잔뜩 써가지고 베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금융시장의 속성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릴 때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 하나면은 순식간에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라는 거, 이번에 특히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악재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열된 시장에 제동이 걸리자마자 눈덩이처럼 커진 청산 쓰나미였죠. 며칠 사이에 투자자들의 탐욕은 공포로 바뀌었고 불과 하루 만에 수조 원 규모의 베팅 돈이 공중 분해됐습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도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인물들은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매번 이런 폭락장에서도 태어났었죠. 이유가 뭐냐고요? 유명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거, 일명 홀드 정신입니다. 실제로 세일러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 광풍 속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1년 봄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도, 그리고 2022년 가상자산 한파가 닥쳤을 때도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매수했죠. 이 당시 그의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한때 평가 손실만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일러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비웃음과 걱정을 동시에 들었던 그의 존버 전략이요, 이 현실에서 실제 성과를 거둔 셈이죠. 홀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2013년 한 비트코인 투자자의 인터넷 밈에서 나왔었지만 이제는 셀러 같은 사람이 그 의미를 체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풍이 오면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대신에 오히려 돛을 고쳐매는 선장과도 같다라는 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들이 전부 다 불안에 떨 때 홀드 한마디를 남긴 거는 그만큼 이번 하락을 대수롭지 않게 본다라는 신호일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난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겉으로는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서 돈이 증발한 듯 보였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건 시장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요 거래소들의 선물 시장에서 연쇄 청산이 일어난 건데요.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글래스에 따르면은 최근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특히 그중에 약 80%는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었다고 해요. 이 투자자 대부분이 오를 거라고 믿고 빚까지 내서 베팅을 했다가 가격이 떨어지자 일제히 잘려나갔다는 얘기겠죠. 이 청산이 시작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가격 하락에서 담보 부족으로 또 강제 매도되면서 더 큰 하락세가, 이런 악순환 루프가 돌아가게 됩니다. 엉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커지듯이 이 초기 하락 충격이 줄줄이 매도를 불렀고요. 그 결과로서 단 하루 만에 2조 원어치나 되는 베팅이 날아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2조 원이 증발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 돈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선물 시장에서 판돈 잃은 사람들이 그만큼 털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한쪽의 큰 손실이 다른 쪽에서는 이득이 되거나 거래소 수수료가 소진됐겠지만 갑자기 현금 2조 원이 증발해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된 원인을 XRP 한 종목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비단 XRP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실제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약 14억 달러 규모의 파생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XRP 가격 하락도 그 여파 중에 하나일 뿐이지 XRP가 특별히 나빠가지고 시장을 끌어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시장 발목을 잡았다라는 식으로서 특정 코인의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리플 XRP는 상위권 코인답게 유동성이 받쳐줘서인지 낙폭도 5% 남짓으로 선방한 편이에요. 이 반면에 군소 알트코인들은 두 자릿수 %로서 폭락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번 사태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 레버리지 과열이 식는 과정이었고 어떤 한 종목의 이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런 폭락장에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뭘까요? 이 숫자 몇 가지를 더 들여다보자면은 흥미롭게도 가격 폭락과 함께 나타난 몇 가지 반대 움직임이 포착이 됐거든요. 이 XRP를 보유한 투자자 숫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번 코인마켓캡 자료를 보면요. 지난 한 달 사이에 XRP 가격은 3달러 위에서 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같은 기간 홀더 계정 수는 8,000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는데 XRP를 새로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래소 밖으로 XRP를 빼가는 움직임입니다. 이 크립토쿼런트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요. 최근 몇 달 동안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인출된 XRP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만 3억 개가 넘는 XRP가 순출금됐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는 건 8대인데요. 지금은 반대로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겁에 질려가지고 던지기는커녕 오히려 강력한 손들이 물량을 쓸어 담아서 중장기 보관 중이라는 신호로서 읽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XRP의 시장 지배력 지표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XRP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에 오히려 살짝 상승했어요. 많은 알트코인이 폭락하면서 시총이 증발을 했지만 XRP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시총 비중은 지난달 3.8%에서 4%대로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코인들보다 덜 흔들렸다라는 거고, 이런 데이터 종합해보면 의외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겉으로는 XRP 가격이 하락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단단한 매수세가 깔려 있다는 거고,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는 시장이었다면 이 홀더 수가 늘고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갈 리가 없겠죠. 저도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래가지고 세일러가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물론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얘기한 거겠지만 리플 XRP 역시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반등할 거라고 믿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는 거고, 폭풍이 지나가길 묵묵히 기다리면서 물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은 과연 어디가 바닥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건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이런 대규모 청산이 지나가고 나면은 시장에는 한숨 돌릴 수 있는 틈이 생기곤 했다라는 과거 역사 패턴입니다. 이미 팔 사람은 전부 다 팔았고 터질 건 터진 다음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알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더 이상이 여기서 큰 악재 없이 시간만 흘러준다면 지금 기록한 저점 부근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가령 며칠 동안 XRP 가격이 2달러 초반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력 교체랑 함께 매도 압력이 해소됐다는 신호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반등의 실마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악재가 터진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이미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른바 2차 폭락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경우에 XRP가 한때 1달러 후반대까지도 더 밀렸다가 진짜 바닥을 찍는 시나리오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차례 더 급락하면요, XRP도 거기서 자유롭진 못할 테니까요. 실제 투자에서는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섣부르게 지금이 바닥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추가 하락에도 견딜 여력을 남겨두시거나 확실한 반등 추세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분명한 건요, 이 하락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투자 성패가 갈린다라는 점. 남들이 모두 겁낼 때 담담하게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 이거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큰 부를 거머쥔 투자자들은 대부분 공포의 순간에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옛 격언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격언들 곱씹으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의 판도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무리한 레버리지는 언젠가 청산폭탄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락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면요, 이 미래의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단타랑 과한 베팅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던 세력들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마이클 세일러처럼 중장기적인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들어가는 큰 손들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때 각국에서 제도권 자금이 크립토에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야기가 한창이고요. XRP도 해외에서 현물 ETF를 출시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법원이 XRP를 합법 자산으로 인정하기도 했죠. 이런 제도 편입이 현실화된다면요, 지금처럼 하루 사이에 수조 원이 증발하는 롤러코스터도 점차 완화될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이 암호자산 특유의 변동성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충격을 반복해서 겪는 동안 시장은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누가 진짜 살아남았는지가 판가름이 나 있을 겁니다. 이 다음 불장이 올 때 다시 무대에 설 주인공들은 지금 이 폭풍을 견디고 있는 이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 반대로 두려움에 떠나간 사람들은 정작 시장이 회복될 때 뒤늦게 포모에 쫓겨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갈림길이란 뜻인 거고, 시장의 파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이 다음번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과연 구멍보트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차갑고 거친 바다에 다시 뛰어들고 말까요? 프로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등락보다 중요한 건 1년 뒤에도 나는 시장에서 서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시장이 하루의 하락으로 끝나진 않지만요. 하루의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시장에서 끝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투자 시장은 오늘 떨어졌다라고 해서 문을 닫지 않습니다. 1년 뒤, 5년 뒤 그대로 열려 있을 거고, 그때도 똑같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혹여나 리플이 10,000원을 넘어가는 미래가 오더라도 그 순간에 200원, 300원 하락만 보고 왜 떨어지냐, 왜 이렇게 안 좋냐, 언제 오르냐 이런 말만 반복하는 개인분들은 여전히 존재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바라보는 마음의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리플이 700원이던 시절, 비트가 1000만원이던 시절, 이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도 두 부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등락폭에만 집착하시면서 하루하루 불평하던 사람들, 그리고 시장의 미래성과 구조를 보면서 원칙 매매로 꾸준히 모아나가는 사람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에 웃는 쪽은 두 번째 부류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첫 번째 부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인 거고, 지금 업비트 계좌의 리플 평단 700원대인 사람들, 비트코인 평단이 1천만원, 2천만원대인 사람들,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시장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루의 하락이 아니라 몇 년 뒤의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지금 흔들리는 분들은 매일매일의 등락폭에만 눈이 가 있고 이 미래의 시장 구조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1년 뒤, 5년 뒤에도 나는 이 시장을 지치지 않고 버티면서 나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결국에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만이 짧은 등락폭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돌아갈 겁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여부겠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